자, 분명히 지난밤 미국 시장 좋았습니다. 그쵸?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. 하지만 현재 한국 증시는 미친 듯이 팔아버리고 있습니다. 지금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오후 1시거든요. 근데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.7%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제가 예상하는 하락의 범위가 어떻게 될 수 있고,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SK 하이닉스가 지금부터 4일 전 기준으로요, 신용으로 빚을 내서 투자한 금액이 1조 2천억 원입니다. 엄청나죠?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하이닉스에 들어왔는데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개인들 돈이라는 거고요. 그러니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떨어질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미국장이 안 좋았는데도 국장은 강했던 그 시간이 잠깐 있었죠. 그런 게 이 하이닉스의 묻지마 매수식으로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돈을 끌어와서 또 매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겁니다. 그 말은 즉슨 지금 대부분은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막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끌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. 보통 하락하고 떨어질 때, 조정받을 때 그때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조 이상의 돈이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. 외국인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팔아서 지금 이 모양이 됐지만 개인들까지 합세해서 이제 이 매도의 힘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뭐 한 번에 터진다 그게 아니죠. 개인들은 이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다 나왔다고 볼 수도 없고요. 사실은 더 지금도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매도 물량이 한번 빵 터질 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투매 흐름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는데,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롱바디 음봉 있죠. 이 모양이 한번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투매가 나온다면 말하는 거예요. 자,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를 때 신용이 한 4천억 정도였어요. 그리고 나서 보합 흐름을 가니까 신용 물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8월까지 갔을 때는 얼마까지 찍었냐면 7천억으로 늘어났어요. 엄청나죠? 자, 그런데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신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. 신용 때문에 막 무조건 못 가고 계속 늘어지고 이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에요. 근데 분명한 건 이 신용 물량이 한번 뻥하고 터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래서 하이닉스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100%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래서 증시에 굉장히 부담을 안겨줄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. 더군다나 지금 환율 문제도 같이 껴있죠.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하니까 외국인들이 섣불리 막 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주식 샀는데 팔고 나갈 때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의 이런 투매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, 이게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하락하는 데 압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저기에 물려있는, 그리고 시장 전반에 물려있는 그런 신용잔고가 반대 매매로 돌아서서 투매를 만들어낼 경우 얼마 전에 나왔던 이런 하락들 있잖아요. 이런 게 만약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또 나온다면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었어요. 마이너스 3% 이상은 됐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%가 만약 나온다고 하면 3,700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. 원래 제가 3,800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매물대로 계속 끌고 내려오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, 주식이. 그러니까 무거워지는데 3,800에서 끝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무조건 제 말대로 부정적으로 흘러가란 법은 없어요. 우리의 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. 미국 증시가 지난밤에 반등에 강하게 성공을 했어요. 이게 강하게 튀어오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 돈들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더 많은 관심과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단 말이죠. 자,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롱바디 음봉 있죠. 여기서 많이 물렸습니다. 왜 물렸을까요?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. 그러다가 매도세가 발생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기술적 반등을 줘도 미국장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위를 뚫어버리냐 마냐,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도 그렇고 또 이번 주 내내 이 위를 돌파해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는 않더라도 밀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.
그렇죠? 그리고 3,700까지 밀리는 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엄청나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살짝 조정받았다가 더 밀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환율 문제죠. 환율도 결국은 저의 생각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 격차가 좁혀져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조정을 받을 만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또 이 상황이 바뀌면 또 무슨 관점으로 바뀔 수 있냐면 달러 가지고 더 많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. 더 많은 보유 수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상황 있잖아요. 지금 이 B2 한 사람들 매물 있잖아요. 이것만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또 환율 문제가 정리가 되면 환율이 싸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해서 더 많은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또 한 방에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당장의 흐름 이런 뭐 레버리지 이런 걸 보면 좀 부정적인 건 사실인데 시장이 여전히 강하게 치고 올릴 만한 힘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또 시기의 문제겠죠.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신용 매물들을 그렇게 더티하게 털었던 것처럼 좀 보합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자, 아시겠죠?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시죠? 이거는 뭐 시장에 늘 있는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좋은 건 아니지만.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또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